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띵동댕동부터 바로 시간 재면 돼. 띵동댕동. 시작하세요. 수업 설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주도적 탐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수업을 알맞게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전, 중, 후 단계에서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수업 전 단계에서는 학생의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모든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학습 활동을 3인당 1모둠으로 모든 활동을 구조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중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활동마다 발문을 통해 어떤 활동을 할지 이끌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문을 하여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예상하고 그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둘째, 활동 2에서 스스로 기울인 기호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분들과 함께 스스로 기호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기호에 대한 지식을 정교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 전략으로는 질문 공책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중 학생들이 궁금하였거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질문 공책에 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 학생들은 질문 공책에 적은 내용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활동에 대한 한류에 인한 추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더 깊이 있는 수업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학습을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됩니다. 이와 같이 수업 전에는 실태조사, 수업 중에는 발문과 스스로 만들기, 그리고 수업 후에는 질문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인 탐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주도성의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허.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학년 1반 여러분 수업 다들 수업 준비 되었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다들 첫 번째 활동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배움의 문을 두드려 볼까요? 뚝뚝. 활동 1. 알아보자 기호의 필요성. 이 활동은 개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활동을 할 때는 그 기호와 법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료 1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볼까요? 삑.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맞아요.
점에다가 다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학교라고 적혀 있고 우체국이라고 적혀 있고 마트 적혀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된 지도 어떤가요? 네, 민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쵸? 이런 지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기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마다 그럼 기호가 다 같을까요? 다를 것 같다고요? 그렇죠. 지도마다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범례라는 게 있습니다. 범례란 기호의 기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호와 범례 무엇인지 다들 이해하였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다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다들 꺼내볼게요. 자, 여러분 자료 1 보이나요? 자, 자료 1을 봤을 때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은가요? 네, 민준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쵸? 자료 1을 보니까 우리 기호와 자료 1은 두 개 다 기호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 있을까요? 네, 은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쵸? 글자가 적혀 있는 기호와 글자가 적혀 있지 않는 기호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료 1을 서로 학생 A와 학생 B가 만든 기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기호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기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는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다들 활동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그림 기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상혁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A는 글자를 읽어야 해서 조금 불편하였다고 합니다. 우재가 보충손을 들어주었네요. 어떤 것인가요? 영어 포스트 오피스가 뭔지 모르면 다른 기호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쵸? 글자가 없었다면 그저 건물 하나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학생 있을까요? 네, 은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B 같은 경우에 학생 B가 만든 것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그림 기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기호가 왜 필요할까요? 네, 은수. 그쵸.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기호가 필요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상혁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쵸. 지도의 위치를 누가 봐도 한눈에 알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철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요? 호철이는 기호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차피 범례에 한글로 다 적혀 있으니까 처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런 지도처럼 한글로만 나타내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활동을 처음 할 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삑. 여기는 한글로만 적혀 있는 지도이고 여기는 기호를 사용한 지도입니다. 물론
기호를 사용한 지도에는 범례도 적혀 있죠. 자, 여러분, 둘 중 무엇이 한눈에 들어오나요? A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네, 15명의 학생 중 15명 전부 손을 들어주었네요. 그렇다면 한글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호철이 그림 기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잘 알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들 질문 공책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아니면 호철이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고 선생님이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나 활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었나요?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다들 활동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움의 문을 두드려 볼까요? 똑똑! 자, 두 번째 활동은 내가 만든 기호. 이번에는 3명당 하나의 모둠씩 5모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활동 이름을 들으니까 어떤 활동을 할 것 같나요? 네, 민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쵸. 이 활동은 모둠 활동을 하니까 모둠원들과 함께 기호를 만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기호를 어떤 건물을 기호로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 전체가 아니라 모둠이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호를 모둠원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 3개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화상기에 가져와서 다른 학생들이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었나요? 민수 무슨 이유 때문에 손을 들었나요? 이 활동을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미리 한번 만들어 본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위를 함께 볼게요. 삐! 자료 위에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예시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이거 모자가 보이는데 어떤 모자죠? 졸업식 때 쓰는 거. 그리고 대학교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것을 과연 만든 것 같나요? 은진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쵸? 선생님은 대학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만들 때는 한눈에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징을 살려야겠죠? 좋습니다. 이제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당 한 모둠씩 모둠을 만들겠습니다. 모둠을 만들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잘 협력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력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모둠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선생님을 봅니다. 선생님, 여전히 기호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자, 어떻게 기호를 만들면 좋을까요?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은하? 그쵸? 특징을 살려서 그림 기호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특징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살려서 기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계속하겠습니다. 2모둠이랑 3모둠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료 위에 예시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만든 기호 옆에 추가적으로 범례가 있죠?
네, 이 범례를 보고 여러분도 한번 기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음, 2모둠과 3모둠도 다시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활동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활동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1모둠부터 나와서 5모둠까지 순서대로 실물 화상기로 보여줘 볼까요? 네, 1모둠 어떤 게 보이죠? 빨간색 비둘기도 보입니다. 네, 우체국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1모둠은 우체국의 특징인 전달하는 특징을 잘 나타낸 것 같네요. 좋습니다. 1모둠 들어갈게요. 2모둠 한번 나와볼까요? 네, 모자가 있고 수갑이 있고 이거 어떤 거 같나요? 네, 은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죠? 경찰서입니다.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3모둠도 한번 볼까요? 무엇 같나요? 초록 색깔 십자가를 봐서 병원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리고 3호둠은요? 한번 볼까요? 맞아요. 이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모둠은 놀이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각 장소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었네요.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경험을 잘 녹여낸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배운 문제가 뭐였죠? 지도에서 기호의 쓰임을 알 수 있고 기호를 만들어 봅시다 했죠? 이 모습을 보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문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태까지 뭘로 그렸죠? 네, 맞아요. 이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연필로 하나의 색깔로만 그렸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색연필을 줄 테니까 색깔과 함께 기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배움의 문을 두드려 볼까요? 똑똑! 이상으로 수업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